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둘러 그것을 덮습니다.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지요. 그 마음 저도 오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든이 넘게 살아보니 조금 다른 것이 보이더군요. 예일대학이 660분을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나이를 담담히 받아들인 분들이 7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감추는 일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마지막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은 아마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헛헛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 붙들고 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거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조금 무거워지지 않으셨는지요? 거기 비친 얼굴이 마음속에 기억하는 얼굴과 자꾸 달라져서요.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귀 밑으로 올라온 흰실 같은 머리카락,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심코 손이 갑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앞머리를 끌어내리고 그늘진 쪽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이 손짓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손짓을 그저 습관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 매일 아침 건네는 대답.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럽다는 아주 조용한 대답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를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 배움 덕분에 이만큼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오래된 대답을 조금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말입니다. 저부터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60을 넘기고 한동안 사진 찍히는 일을 피했습니다. 누가 사진기를 들면 저는 슬그머니 뒷줄로 물러났습니다. 찍히더라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환한 빛 아래 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제 얼굴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세월을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실 때 유독 눈이 오래 머무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말입니다. 그 사진을 보며 우리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고 낮게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 안에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얼굴보다 그때의 얼굴을 더 진짜라고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흐려진 그림자인 것처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젊은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수십 년의 세월을 한 겹 한 겹 더 입은 것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더한 것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자꾸 덜어내려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지워야 할 얼룩처럼 대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절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조금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길을 지나야 오늘의 매듭이 풀립니다. 우리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없는 살림에서 자랐습니다. 전쟁의 그늘과 배고픔을 지나온 세대입니다. 그 시절에 젊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쓰는 것, 젊고 건강한 몸만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 사람들에게 젊음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이었고 능력이었고 쓸모였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힘을 잃어간다는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일손에서 밀려났습니다. 밀려난다는 것은 곧 식구에게 짐이 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이듦을 곧 쇠퇴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세상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시절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빠르게 바뀌고 세상이 온통 새 것과 젊은 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텔레비전에도 거리에도 젊고 매끈한 얼굴만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젊어야 사랑받는다. 젊어야 대접받는다. 나이는 감추어야 할 무엇이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 그 속삭임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골을 파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울 앞에서 흰 머리를 덮고 싶은 그 마음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낸 시절이 남긴 흔적입니다. 험한 시절을 다 건너오느라 어쩔 수 없이 몸에 밴 오래된 대답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답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 대답이 옳았습니다. 정말로 옳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절은 바뀌었는데 그 대답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밭을 갈아 식구를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의 쓸모는 몸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의 대답은 여전히 그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젊어야 쓸모 있다는, 나이는 감추어야 한다는 그 대답 말입니다. 낡은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준 옷입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그 옷만 고집하면 이제는 그 옷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오래된 대답도 꼭 그렇습니다. 한때는 우리를 지켜준 옷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조이는 옷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옷이 우리를 어떻게 조이는지 이제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거울 앞에 서기 버거워하시던 대구의 그분을 기억하시는지요? 68 되신 그분의 이름을 오늘은 옥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옥진 씨는 30년 넘게 재봉틀 앞에서 사신 분입니다. 손끝으로 수천 벌의 옷을 지어낸 야무지고 단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야무진 손이 요즘은 자꾸 거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아침마다 흰머리를 매만지고 앞머리를 끌어내리는데 한참을 씁니다. 옥진 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밝은 데가 무섭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서면 제가 너무 늙어 보일까 봐서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오래 아팠습니다. 평생 남의 옷을 곱게 지어온 분이 정작 자기 자신은 그늘 속에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빛을 피해 사는 삶, 저는 그 삶이 얼마나 사람을 조금씩 작게 만드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감추면 정말 우리가 커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작아지는가? 우리는 지금껏 감추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감추는 손짓 하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얼마나 오그라들게 하는지 오늘 밤 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예일 대학의 연구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고장에서 학자들이 50살이 넘은 660분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입니다. 한 사람의 갓난아기가 어른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학자들은 딱 한 가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학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인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무려 7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여러분, 7년 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담배를 끊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였습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몸에 좋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래 사람을 살린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것이 우리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지킨 것은 젊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추는 손짓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를 오래 살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그 까닭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나이를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단단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몸을 살린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 몸도 조용히 그 말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먼저 문을 닫으면 몸도 그 문을 따라 닫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억지로 밝게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픔을 참고 씩씩한 척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흰머리를 미워하지 말고 주름을 미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낸 세월의 무늬이지 지워야 할 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사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저 먼 옛날의 어른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른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지 않더라. 종심소욕 불류구. 저는 이 6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른이라는 나이를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옳은 길을 걷게 되는 무르익은 경지로 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주 어긋났습니다. 욕심에 넘어지고 화에 휘둘리고 조급함에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무르익습니다.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물러설 줄 압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월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 먼 서양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 노년을 예찬하는 글을 남긴 어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늙으면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한탄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는 일을 나이 든 이는 지혜와 판단으로 한다. 오히려 노년에 이르러야 비로소 얻는 것들이 있다. 그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양과 서양이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순간을 좋아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두 세계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깝다는 뜻이니까요. 그 진리는 이렇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일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시끄러운 속삭임에 눌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까운 시대의 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래 연구한 한 학자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앞과는 다른 과제가 온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는 밖으로 나아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과제였다면 나이 들어서는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과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자아의 통합이라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내가 살아온 단 하나뿐인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이르러야 할 마지막 지혜라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평온에 이르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후회에 머문다. 그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후회란 다시 젊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 삶을 끝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저는 평온 쪽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말이 조금 무거워졌으니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3 되신 분입니다. 오늘은 종배 어른이라 부르겠습니다. 종배 어른은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사신 목수입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에는 세월의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어른에게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늘 낡은 중절모를 눌러 쓰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그 모자를 벗지 않으셨습니다. 까닭은 흰머리였습니다. 어느 해부터 머리가 하얗게 새기 시작하자 종배 어른은 그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으셨습니다. 모자로 덮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모자는 종배 어른의 얼굴을 반쯤 가려주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늘 아래 오래 있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종배 어른도 그랬습니다. 모임에서 늘 뒷자리에 앉고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손녀가 무릎에 앉더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집에서도 모자를 써요? 할아버지 머리가 보고 싶은데 종배 어른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눈에는 긴 머리가 감출 무엇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머리, 보고 싶은 머리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종배 어른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배 어른은 처음으로 모자를 벗고 손녀 앞에 앉으셨습니다. 손녀가 하얀 머리를 만지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머리 눈 온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10년 동안 모자 아래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렸다고 합니다. 종배 어른은 그때 아셨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세상은 내 흰머리를 흉본 적이 없었구나.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종배 어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모자가 하나씩 있는지도 모릅니다. 흰머리를 덮는 모자, 얼굴을 가리는 앞머리, 사진을 피하는 뒷걸음질, 그 모자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그늘 속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배 어른이 모자를 벗던 그 아침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그늘 밖으로
한 걸음 나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지나온 길을 가만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험한 시절이 우리에게 남긴 오래된 옷이었지요. 두 번째는 그 옷이 이제는 우리를 조인다는 문이었습니다. 시절은 바뀌었는데 마음만 옛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듦이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동서양이 함께 가리킨 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천에 사시는 65 되신 분입니다. 오늘은 복실 씨라 부르겠습니다. 복실 씨는 웃음이 참 고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에서는 그 웃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복실 씨는 늘 맨 뒷줄로 숨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앞으로 나오라 하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하러 앞에 서느냐면서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실 씨의 딸이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얼굴이 나온 사진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엄마만 흐릿한 뒷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나중에 엄마 얼굴이 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 말에 복실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감추는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있었던 걸까요? 복실 씨는 자신을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어머니를 그리워할 딸의 목까지 함께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이 기억할 어머니의 얼굴을 스스로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 얼굴을 감추는 것이 겸손이라 여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러 하고 물러서는 것이 예의라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80 넘게 살아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지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나를 앗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남길 가장 귀한 유산은 감춰진 부모가 아니라 당당한 부모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를 그리워할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손주가 기억할 할머니의 얼굴, 자식이 그리워할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을 지금 흐리게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유산입니다.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74 되신 분입니다. 오늘은 옥년 씨라 부르겠습니다. 옥년 씨도 한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달 미용실에 가서 흰 머리를 검게 물들이며 사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흰 것이 비치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60 후반 어느 날 옥년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고 있는가? 그날 옥년 씨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머리를 물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검은 머리 사이로 흰 머리가 올라오는 그 어정쩡한 시기가 몹시 어색했습니다. 남들이 흉볼까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통 은빛으로 물든 머리가
오히려 옥년 씨를 훨씬 기품 있게 만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옥년 씨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젊은 척할 필요가 없어지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던 버릇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세월을 다 살아낸 사람이다 하는 조용한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옥년 씨를 찾습니다. 그 은빛 머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실 씨와 옥년 씨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얼굴이 더 젊어서도 아니고 형편이 더 나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기 세월을 감추었는가 아니면 끌어안았는가, 그 하나의 차이가 10년 뒤 두 사람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문은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은 쉽지요. 나이를 받아들이라니, 감추지 말라니. 그런데 마음이 어디 그리 쉽게 바뀝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부터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준비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손과 입과 마음을 조금 움직이면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시거든 딱 한마디만 소리내어 해보십시오. 잘 견뎌왔다. 이 네 글자면 됩니다. 거울 속 얼굴을 향해 남에게 말하듯 이렇게요. 잘 견뎌왔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웃음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웃음까지 포함해서 그저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왜 남에게 말하듯 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모질기 때문입니다. 남의 흰머리는 곱다고 하면서 자기 흰머리는 초라하다고 나무랍니다. 그러니 잠시 거울 속의 나를 오랜 벗을 대하듯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벗은 평생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까? 그 벗에게 오늘 하루쯤은 잘 견뎌왔다는 한마디를 들려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닦으신 뒤에 그 한마디를 꼭 얹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입버릇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다 늦었지.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말들이 무심코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씩 오그라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딱 한마디만 바꿔보십시오. 이 나이에 뭘 대신에 이 나이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해본다. 이 나이니까 이제 내 마음을 먼저 챙긴다. 그렇게요. 말 한마디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예일대학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사람의 수명까지 바꾸었습니다. 그 마음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이 나이니까로 바꾸는 그 작은 자리에서요. 사흘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당장 바뀌진 않아도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은 여전히 거울 앞에서 흰머리로 갈 것 같다고요. 그 마음 지극히 당연합니다. 수십 년 몸에 밴 손짓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진을 피하지 않기까지 저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오래 있던 사람은 문을 활짝 열면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커튼을 한 줌씩 여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울 앞에서 한 번 덜 고개를 돌리는 것, 그것 하나면 커튼을 한 점 연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빛에 익숙해지면 언젠가 우리는 환한 데서도 편안히 웃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한 놈이 생각보다 멀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에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게 되거든 딱 한 번만 앞줄에 서 보십시오. 뒷줄로 물러나고 싶은 그 손을 이번만은 붙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한 장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가장 귀한 사진이 될 테니까요. 복실 씨의 딸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자식들에게 흐릿한 뒷모습이 아니라 환한 얼굴을 남겨주십시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려다 지치면 아무것도 못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첫 번째 하나만 마음에 품으십시오. 거울 앞에서 잘 견뎌왔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급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무르익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밤 처음에 열어둔 매듭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나이를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이 대체 어디서 왔느냐고요.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그 마음의 뿌리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진짜 뿌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앞서 예일대학 이야기를 하며 학자들이 놀란 대목이 있었다고 했지요. 학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나이듦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늙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 아무도 대놓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세상 전체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을 우리는 어린 마음에 고스란히 받아 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정작 우리 자신이 그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어린 날에 심어진 그 속삭임이 조용히 고개를 든 겁니다.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손이 갑니다. 그 손짓의 뿌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진짜 매듭입니다. 우리가 미워한 것은 우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날에 배운 낡고 잘못된 속삭임을 미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인 줄 모르고 애절은 자기 얼굴을 미워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미움의 방향을 바로잡으십시다. 미워할 것은 세월이 새긴 내 얼굴이 아니라 세월을 흉이라 가르친 그 오래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밤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자께서 이른을 완성이라 하셨고 먼 로마의 어른도 노년을 예찬했습니다. 예일의 학자들은 나이를 끌어안은 이가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린 손녀는 할아버지의 흰머리를 누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세상의 낡은 속삭임만 빼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세월은 흉이 아니라 훈장이라고요.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마지막으로 가만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손이 가는 그 작은 손짓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손짓이 험한 시절이 남긴 오래된 오심을 보았습니다. 시절은 바뀌었는데 그 옷만 남아 우리를 조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이듦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임을 동서양의 어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감추는 일이 우리를 그리워할 이들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의 뿌리가 어린 날의 속삭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챙겨가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나이든 내 얼굴은 흉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세월의 문이다. 이 한 줄만 마음에 품고 주무시면 오늘 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 문의를 향해 한마디만 건네 보십시오. 잘 견뎌왔다.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찾은 가장 작고 단단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그맣게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하겠습니다. 혹시 곁에 거울 앞에서 자꾸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계신지요? 오랜 벗이든 언니든 형님이든 말입니다. 그분께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건네 주십시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의 세월을 훈장이라 불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니까요. 이제 대구의 옥진 씨 이야기로 오늘 밤을 닫겠습니다. 며칠 전 옥진 씨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밝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년 만에 손거울을 다시 꺼냈어요. 재봉틀 옆에 늘 두던 그 낡은 손거울 말입니다. 이제는 밝은 데서도 제 얼굴을 보게 됐어요. 흰머리가 그렇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 끝에 옥진 씨는 나직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불을 여미시고 베개에 머리를 누이실 때 부디 오늘 이 한마디만 품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잘 견뎌왔다. 그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면 내일 아침 거울 앞이 조금은 덜 무거우실 겁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 한켠 가벼워지시기를 빕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